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데울 때 1, 2분의 그 짧은 시간도 참 참기 어렵죠. 저도 매번 맞춰놓은 시간이 다 끝나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참지 못하고 먼저 덜 익은 음식을 꺼내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외계 지적 생명체 신호를 추적하는 천문학자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오븐의 문을 여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전파가 망원경에 포착되면서 외계 문명의 신호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어설픈 천문학자들이 그런 멍청한 착각을 하냐고요? 민망하게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정체가 천문대 주방의 전자레인지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흥미로운 전파가 포착되었다며 오랫동안 삽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에게 이 전자레인지 사건의 PTSD를 떠올리게 만드는 또 한 번의 의심스러운 전파가 포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코앞의 외계 행성에서 인공적인 시그널처럼 보이는 전파가 포착된 것이죠. 게다가 이곳은 오래전부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의 외계 행성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간 멀리 떨어진 별이나 은하에서 이런 강한 전파가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생명이 살 법한 가까운 외계 행성에서 강한 시그널이 포착된 건 처음이죠. 과연 이번에 포착된 신호는 정말 태양계 근처 옆집 외계인들이 쏘아보낸 전파일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또 누가 몰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은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외계 행성의 전파 시그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호주에 위치한 64m 크기의 거대한 접시 파크스 전파 천문대에서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약 1.4GHz의 주파수에서 250m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전파를 포착했죠. 그런데 이 신호는 다른 전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이나 은하에서 폭발한 전파라면 아주 작은 점광원으로 포착되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신호는 작은 점이 아니라 아주 넓은 시야의 하늘 전역에서 동시에 포착되었죠. 이건 이 전파 섬광이 아주 먼 우주가 아니라 지구 주변 가까운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 대기 중 번개 등 다양한 현상이 그 정체로 제시되었죠. 하지만 속 시원하게 이 전파 섬광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수상한 전파 신호에게 전설 속 사람의 그림자를 사냥하는 괴물 페리톤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흥미로운 건 이 페리톤이 주말 밤보다는 주중에 낮 시간에 유독 더 많이 포착된다는 점이었죠. 마치 사람들의 활동과 연관된 어떤 인공적인 잡음이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본격적으로 페리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4년 파크스 천문대에 실시간으로 주변 전파 잡음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했죠. 2015년 1월 천문학자들은 1.4GHz의 페리톤 신호를 총 3번 포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리톤 신호가 잡힐 때마다 매번 또 다른 2.5GHz 정도의 전파 잡음이 동시에 잡히고 있었죠. 2.5GHz 주파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역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그리고 주방의 전자레인지에서도 나오죠. 그렇다면 대체 이 페리톤 전파를 만들어낸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 천문학자들은 천문대 주변에서 전파를 낼 만한 모든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 범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천문대 탕비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였죠. 보통 전자레인지는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하는 두꺼운 금속 그물망 박스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열어보시면 작은 구멍이 송송 뚫린 금속 그물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자레인지 내부의 전자파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차서 전자레인지가 알아서 멈추기 전에 서둘러서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 먹으면 전자파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열린 문 틈 사이로 미처 전원이 다 꺼지지 않은 오븐 내부의 전자파가 새어나오는 거죠. 당시 파크스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이 음식을 데워 먹으면서 전자레인지 타이머가 끝나기도 전에 자꾸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 먹는 바람에 그때 새어나온 전파가 망원경에 포착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페리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을 상상하며 설렜던 천문학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허탈한 실체를 확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페리톤 시그널은 외계인의 메시지도 이상한 대기 현상도 아니었죠. 그저 배고픈 천문학자들의 부족한 참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소동이 있고 나서 천문학자들은 민감한 전파 천문대에서는 가급적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쓰더라도 반드시 타이머가 다 끝난 다음에 문을 열도록 하고 있죠. 밤샘 관측과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간편하게 냉동식품을 데워 먹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전파 천문대에선 참아야겠죠. 외계 신호를 추적하는 천문학자로 살다 보면 인스턴트를 덜 먹게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 바깥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인간 문명 자체가 사방으로 쉬지 않고 많은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전파들의 바닷속에 숨어있는 진짜 우주의 시그널을 구분해야죠. 잘못하면 인류 스스로가 흘려보낸 신호를 보고 그것이 외계 문명이 보낸 것이라 착각해 혼자 들떠있는 그런 멍청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번 천문학자들을 설레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 다시 자연적인 전파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수상한 전파 시그널이 포착된 겁니다. 게다가 그 신호가 날아온 곳은 놀랍게도 태양계에서 겨우 4.3광년 거리에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에 비해서 겨우 10% 질량밖에 안 되는 아주 미지근하고 왜소한 붉은 별입니다. 하지만 이 별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 곁에 외계 행성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별빛의 파장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별 바로 곁에 외계 행성이 함께 맴돌면서 별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도플러 현상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의 주기적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바로 곁에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별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지를 측정하면 바로 곁에서 별을 괴롭히는 행성의 중력, 즉 행성의 질량도 알 수 있죠. 관측 결과 프록시마 센타우리 곁에는 지구와 거의 비슷한 덩치의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맴돌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이 행성은 매 11일 정도의 짧은 주기로 별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 거리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훨씬 가깝게 중심별에 바짝 달라붙어 있죠. 하지만 중심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자체가 워낙 어둡고 미지근한 왜소한 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별 가까이 붙어있는 이 행성은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 바로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이곳은 태양계 바깥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살고 있는 생명이 살 법한 외계 행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을 보이저 탐사 로봇이 멀리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창백한 푸른 점에 빗대서 창백한 붉은 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행성이 생명이 살기엔 그리 좋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중심 별이 미지근한 적색외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별에 행성이 너무 가까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별의 활발한 항성풍이나 플레어 등 치명적인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외계 행성의 대기나 물이 진작 다 날아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정말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 외계 행성이 생명이 살 법한 환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심 별이 얼마나 난폭한지, 얼마나 활발하게 항성풍과 플레어를 내뿜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호주의 파크스 전파 천문대를 동원해서 26시간에 걸쳐 이 별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쭉 관측하고 있었죠.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별의 폭발이나 섬광을 전파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천문학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의 전파 시그널을 포착해버렸죠. 982MHz 주파수를 중심으로 바늘처럼 아주 좁고 또렷한 전파 신호가 날아온 겁니다. 아주 좁은 주파수 범위 안에 강렬한 전파가 날아오는 건 거대한 안테나로 송출하는 인공적인 방송 신호에 가깝죠. 천문학자들은 어떤 타겟을 관측할 때 정확하게 그 타겟에서 날아온 신호만 쏙 뽑아내기 위해서 노딩이란 방식을 활용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타겟이 있는 방향의 하늘을 관측하고 또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타겟이 없는 다른 쪽 방향의 하늘 아무데나를 관측하죠. 타겟을 봤을 때 관측한 시그널에서 타겟이 없는 하늘을 봤을 때 관측한 시그널을 빼주면 순수하게 그 타겟의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3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을 관측하고 또 다른 방향의 하늘을 여러 번 관측했습니다. 이 노딩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포착된 강렬한 전파 신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 먼 우주에서 오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1, 2분도 아니고 이렇게나 길게 3시간 이상 아주 강렬한 전파가 한 방향에서 날아온 건 분명 이상합니다.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구를 향해 쏘아보낸 인공신호처럼 보이죠. 사실 천문학자들은 반세기 전부터 지구 전역에 거대한 전파 안테나를 동원해서 지구 바깥 외계 지적 문명의 신호를 포착하는 세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세티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세티의 뒤를 이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훨씬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죠. 바로 러시아 출신의 실리콘밸리 갑부 유리 밀러의 쾌척으로 시작된 브레이크스루 리슨이죠. 무려 1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지구 전역의 전파 천문대들이 각자 관측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한꺼번에 이전보다 10배 더 넓은 하늘을 100배 더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서 한 세기 안에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대담한 미션이죠. 사실 2015년 시작한 브레이크스루 리슨도 최근까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했는데요.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던 중 이 놀라운 전파 신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날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전파 시그널에게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확인한 첫 번째 외계 지적 문명 시그널의 후보 BLC-1이라는 라벨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외계 지적 문명의 신호를,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장 코앞에 바로 옆집 별에서 포착한 걸까요?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외계인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면 이 신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지구를 맴도는 인공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상업용 위성들이 돌고 있는 지구 저궤도에서는 위성들이 아주 빠르게 한두 시간 주기로 지구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번 BLC-1처럼 고정된 안테나로 3시간 넘게 그 신호가 포착되긴 어렵습니다. 대신 지구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서 아주 느리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60년대 중후반 소련에서 주로 발사했던 독특한 궤도의 인공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소련은 당시 65도 정도로 크게 기울고 아주 크게 찌그러진 큰 20률의 거대한 타원 궤도로 통신 위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어졌을 때 궤도상 인공위성의 속도가 아주 느려지기 때문에 7-8시간 동안 계속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죠. 또 65도 정도의 큰 각도로 궤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소련이 있는 고緯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기울고 크게 찌그러진 인공위성의 궤도를 몰리아 궤도라고 합니다. 몰리아 궤도를 활용하면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잘 들키지도 않고 또 긴 시간 동안 적국의 하늘을 감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나 첩보위성에 쓰기도 했죠. 따라서 이런 몰리아 궤도를 돌고 있는 첩보위성이라면 3시간 넘게 한 방향의 하늘에서 날아온 이번 BLC-1 신호를 설명할 수 있죠. 게다가 재밌게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 공전 궤도면 황도에서 남쪽으로 60도 방향에 있는 별입니다. 몰리아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궤도 기울기와 비슷하죠. 어쩌면 마침 우연히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떠있는 쪽의 하늘에 어떤 몰리아 위성이 자꾸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 또렷한 인공적인 전파를 보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BLC-1 전파 시그널의 빔 사이즈는 하늘에서 약 0.25도 정도, 보름달의 절반 너비 정도입니다. 아주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이번 신호가 꼭 정확하게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 외계 행성에서 날아왔다고 단언하긴 어렵죠.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같은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배경별에서 날아온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사실 공식적인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에 먼저 언론을 통해서 그 소식이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현재로선 이 당혹스러운 BLC-1 시그널의 정체에 대해서 천문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전파 신호가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신호 안에 정말 어떤 지적 존재 메시지처럼 보이는 독특한 패턴이 보이는지 등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죠. 지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대한 전파를 수집하고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빠르면 다음 반세기 안에 인류가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높은 신뢰도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천문학자들이 약속한 기한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상한 전파 시그널이 지구로 날아온 것이죠. 그간 특별한 성과 없이 그저 고요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던 세티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드디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외계 문명의 편지를 포착한 걸까요? 게다가 지구에서 수만 광년의 먼 거리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바로 옆집 별에 인류에 버금가는 수준의 외계 문명에 살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연적인 현상 또는 비밀 첩보 인공위성의 장난이었을까요? 혹시 어쩌면 이번에도 어떤 배고픈 천문학자가 밤에 몰래 전자레인지를 열었던 건 아닐까요? 21세기 버전의 와우 시그널로 불리게 된 이번 BLC-1 신호의 정체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앞으로 진행될 천문학자들의 분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현자타임즈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상.